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진종호입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은 여기 적혀 있는 이메일이나 제 이름 혹은 전화번호를 라인에 등록해서 라인으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출석 점수 10점, 과제 점수 10점, 수업 참여도 10점, 중간평가 30점, 기말평가 40점, 총합 100점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하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하고 나가는 실습형이 될 거고요. 기말평가는 저희가 기획한 아이디어를 직접 3D 컨텐츠로 제작해서 제출하는 과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3D 영상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 때는 세 가지 이제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영상,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프리 프로덕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내용,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를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이미지로 표출하는 스토리보드 작업을 한 다음 작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레이아웃된 컨텐츠를 가지고 메인 프로덕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획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그 캐릭터를 디자인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배경이 될지 배경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갖가지 소품 같은 것도 역시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획된 이 프리 프로덕션 된 이 뭐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그리고 콘티 이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메인 프로덕션에서는 실제 그것을 3D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 3D에서 행하는 메인 프로덕션은 간단하게는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델링하는 단계입니다. 모델링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나 배경 디자인, 소품 디자인에서 온 그 디자인을 3D로 입체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흔히 찰흙으로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그 단계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찰흙 대신 우리가 점선면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뭐 채색이 되지 않은 회색 빛깔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3D 모델링 된 것을 채색하는 단계인 매핑을 하게 됩니다. 채색을 한다면 뭐 컬러링이라고 해야 되지 왜 매핑이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3D로 컬러링을 할 때 해줘야 되는 단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색하는 도구는 포토샵일 겁니다. 포토샵은 잘 알다시피 XY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2D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은 3차원으로 된 XYZ로 된 그 모델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XY로만 이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Z라는 것이 있게 되죠. 이 3차원으로 된 이 모델링을 우리가 2차원으로 면을 펼쳐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흔히 UV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3차원으로 된 지구본을 2차원으로 지도로 만들 때 이쁘게 절개해서 이렇게 쭉쭉 펴주잖아요. 2차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들 매핑이라고 합니다. 맵 좌표를 핀다고 해서요. 그렇게 돼야지만 포토샵에서 2차원을 펼쳐진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채색을 해서 이렇게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UV를 펴주는 매핑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모델링도 되고 이쁘게 채색도 되면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또 중간에 또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다 이제 뼈대를 넣고 컨트롤할 수 있는 리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깅은 우리가 지점토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그 철심으로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찰흙을 움직인다기보단 찰흙 안에 있는 그 철심을 움직여서 이 관절을 움직이게끔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뼈를 심고 그 뼈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단계가 이제 리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깅을 해야지만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두 그림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뼈대를 넣어서 할 수 없는 그 애니메이션들,
천이 펄럭이거나 머리카락이 휘날리거나 그리고 물이 뭐 흘러간다든가 불이 타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혹은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컴퓨터가 일일이 물리적인 계산을 해서 만들어준 애니메이션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키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이 물리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형태로 돼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나 카메라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쁘게 이제 그림으로 만드는 단계가 바로 렌더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메인 프로덕션을 렌더링을 하면 완성된 영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클립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샘플로 보게 될 게 이 오크와 엘프가 싸우는 장면인데, 여기 보다시피 오크만 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에서 엘프만 또 렌더링을 하고요. 또 다른 파트에서는 저 뒤에 배경만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된 클립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후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크의 레이어와 엘프의 레이어 그리고 배경 레이어를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툴이 있을까요? 이런 합성하는 툴은 뭐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스토리보드 그리고 콘티를 가지고 요거 음악도 넣고 뭐 칼이 튕기는 소리, 뭐 바람이 휘날린 소리, 오크가 씩씩거리는 소리도, 이런 음향도 넣어가지고 스토리에 맞게끔 편집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완성된 영상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네, 어도비사의 프리미어가 이 역할을 합니다. 메인 프로덕션은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맥스뿐만 아니라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리고 시네마 4D라는 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상이 또는 컨텐츠가 하나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제작 과정에 관한 영상을 통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로스의 종족들이 단결하여 불타는 군단의 강대한 힘에 맞서 싸운 지 4년. 비록 아제로스는 지켜냈지만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신락 같았던 신뢰의 끈은 결국 끊어져 버렸다. 지평선 너머로 또다시 전장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맥스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스는 화면을 이렇게 4개의 뷰포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탑뷰 해가지고 상단에 있다라 그래서 탑뷰로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앞을 본다 그래서 프론트 뷰, 이건 옆을 볼 수 있어서 레프트 뷰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는 이렇게 3차원으로 입체로 볼 수 있는 뷰포트입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 화면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 상단에 있는 기본 메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요것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툴들입니다. 그리고 맥스는 요 상단에 있는 메뉴보다는 요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 창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 이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create, 뭔가 만든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modify, 만든 걸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요것은 hierarchy, 그래서 객체 구조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뭐 엄마 자식 관계 등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바퀴 모양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은 모션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곳이고요. 여기 모니터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에서 숨겨야 되거나 보여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보이되 뭐 움직이지 않게 얼려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어떤 툴처럼 생겼죠? 뭔가 도와주는 툴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차 메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1차 메뉴 요것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 서브 메뉴 2차 메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만들 것이라고 크리에이트를 선택했을 경우 이 첫 번째는 그 입체로 만드는 지오메트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하체 2차원적인 물체를 만들 때 쓰는 쉐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 원이나 사각형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씁니다. 세 번째는 전구처럼 생겼죠. 이건 라이트입니다. 가상현실의
빛을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네 번째 있는 것은 그 카메라입니다. 이 가상환경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렌더링 할 때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헬퍼고요. 뭐 이제 뭐 길이를 잰다거나 각도를 재거나 이런 것들, 좀 뭔가 객체를 만드는 것을 어떤 뭐 도구 등을 통해서 길이를 재거나 각도를 잴 때 쓴다고 보면 됩니다. 요 이제 스페이스 왑스라고 합니다. 그 이 환경에서 뭐 웨이브, 그러니까는 뭐 물결 모양의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뭐 바람을 만든다든가 외부의 힘을 만든다든가 할 때 쓰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 다루게 될 뭐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캐릭터 구조를 만들 때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메뉴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첫 번째에서 크리에이트로, 그리고 두 번째에서 지오메트리로 선택을 하면 이 지오메트리 중에 어떤 것들, 여기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기하체들, 박스라든가 뭐 스피어, 실린더 이런 것들 기본 기하체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이 메뉴 구조가 이것과 같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바꿔본다면 이렇게 메뉴가, 세 번째 메뉴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단은 타임 슬라이더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주고 애니메이션 된 것을 플레이해서 확인할 때 쓰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화면을 제어하는 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기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만 있는 기본 기하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티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퍼스펙티브에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놓으면은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보다시피 여기서는 입체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쪽에서는 윗면, 앞면, 옆면으로 이렇게 2차원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뭐 숙달된 디자이너들은 이쪽 퍼스펙티브만을 가지고도 모델링을 하거나 화면 제어를 쉽게 하지만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게 2D로 되어 있는 탑, 프론트, 레프트 화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줌인 툴도 있고 손바닥 툴로 화면을 이동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각도를 통해서 또는 손바닥을 누르고 있으면 요 옆에 있군요. 오빗으로 화면을 회전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마우스를 요걸 왔다 갔다 눌러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키보드 단축키나 마우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맥스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이동할 때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쿵 누르고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화면이 이동이 되죠. 그리고 Alt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휠로 롤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쪽에 있는 메뉴를 일일이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과 Alt를 조합해서 화면을 제어를 합니다. 여기 화면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퍼스펙티브 화면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 마우스를 여기 십자 가운데 포인트로 놓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화면 할당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런 화면들은 이제 안 쓰게 될 경우 요 화면만 주로 쓸 때가 있는데요. 이런 화면 놔두고 요 화면 동그라미의 이 퍼스펙티브 화면만 쓰고 싶을 때는 요 오른쪽 하단의 맨 끝에 보이는 이 아이콘을 맥시마이즈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요. 또 다시 누르면 되돌아가겠죠. 또는
Alt W를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입니다. 처음 배우는 단축키 Alt W로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한번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휠을 아래로 이렇게 롤링을 해서 화면을 조그맣게 만들고 맥시마이즈 버튼을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Alt 마우스 가운데 휠을 드래그해서 화면을 좀 회전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 맥스라는 월드의 좌표 축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색깔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R, G, B, 빨강, 초록, 파랑은 X, Y, Z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이 쓰여 있지 않더라도 색깔로 내가 X, Y, Z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툴에서도 이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화면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과 Alt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여기에 보면 이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 축소 확대하는 겁니다. Move, Rotate, Scale이라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화면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 만들어진 이 객체, 이 오브젝트를 제어할 때 씁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동하고 싶으면 이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이동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처음 보는 이런 축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XYZ는 색깔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이제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합니다. 여기 X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노란색으로 살짝 바뀌면서 마우스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더라도 무조건 X방향으로만 객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Y로 잡으면 Y로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Z로만 잡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3차원 이 소프트웨어 쓸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마우스 움직임은 XY 2차원밖에 없지만 이 3차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XY 제어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축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축을 잡아서 움직이는 게 좋겠죠. 만약에 마우스의 움직임 XY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X와 Y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네모 보이죠? 이걸 누르고 움직이면 마우스 XY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전은 이것입니다. 회전 트랜스폼 기즈모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생겼고요. 여기 알파벳이 써있진 않지만 여기 X 회전인 것 같죠? 이게 Z 회전이네요. 그리고 아무데나 잡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움직입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명령을 취소해 볼까요? 그리고 이건 축소 확대입니다. 스케일이라는 건데요. X만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되고, Y만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축소 확대, Z만 잡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축소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케일하는 것은 1대1로 정비율로 스케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노란색 피라미드를 잡고 드래그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 비율로만 축소 확대가 되지 않고 전체가 축소 확대가 됩니다. 역시 여기 XY로만 축소하고 싶다면 이걸 잡고 아래로 드래그, 위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은 이 축을 제하는 게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물체를 내가 이렇게 옮기거나 축소 확대할 때 이거를 회전하거나 축소 확대할 때 계속 이 메뉴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게 참으로 귀찮죠. 우리가 화면 제어할 때도 이 오른쪽 하단만을 이용을 하지 않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했듯이 이거 이용하는 것도
간단하게 단축키로 쓸 수 있습니다. W, E, R입니다. 키보드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QWER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죠. Q는 무엇일까요? Q는 선택을 하는 이것입니다. 선택 툴. Q인데요. WER을 눌러도 이 선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QWER을 한번 눌러볼까요? QWER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ER을 가장 많이 쓰겠죠. 수업 처음에 그 3D 영상을 만들 때는 4가지 프로덕션을 거치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모델링, 매핑, 애니메이션, 렌더링 순으로 프로덕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테이블 위에 정서체를 만들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객체를 지울 때는 물체를 선택하고 키보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형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요. 여기 크리에이트에 지오메트리에 실린더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를 놓고 올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왼 버튼으로 드래그 할 때는 반지름,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드래그 할 때는 높이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봉을 하나 만들까요? 드래그 다시 클릭 해주면 이렇게 이제 봉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건 이동으로 제가 이 옆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화면을 잘 돌려서 갖다 놔도 되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Alt W 혹은 맥시마이즈 아이콘을 눌러서 2차원에서도 확인을 하면 됩니다. 2차원에서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놓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에서 물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위에 상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여기다가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 놓고 다시 한번 위로 드래그 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클릭. 그리고 이쪽 프론트 화면에서 이동 툴로 혹은 W 단축키를 눌러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 화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 QWER 중에 R을 눌러 스케일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죠. 여긴 좀 작게 할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상판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기하체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도 이쪽에 테이블 위에다 드래그 한다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화면을 돌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D에서 모든 기하체를 전부 다 여기 바닥에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금이 보이죠? 이게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드의 이쪽이 0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바닥에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렇게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줘야 합니다. 자, 이쪽에서 3차원에서 하기 힘들다면 Alt W 눌러서 이쪽 2차원 화면을 이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컸네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티팟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티팟 테이블 위에다 만들겠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테이블 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만들어집니다. 바닥에 만들어지면 테이블 위로 올려야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실린더 하나 만들고
이번엔 토러스 도넛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면 바깥 반지름 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 안쪽 반지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려주고요. 로테이트 회전으로 이렇게 도넛을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맥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초록, 뭐 노랑, 파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매핑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객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맥스가 임의적으로 색깔을 랜덤하게 이렇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해줘야겠죠.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화면이 적다면 이 빈 공간을 드래그하면 숨어있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면 매터리얼 에디터, 재질 편집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요. 예전에는 맥스가 이런 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토데스크라는 모회사가 이제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이미지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져오면서 이런 재질 편집기가 편하겠다고 해서 이 슬레이트 방식으로 노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걸로 바꿔놨는데요. 맥스는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좀 간편하긴 합니다. 여기 모드에 가서 컴팩트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당구공이 6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요거에 대한 게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요 밑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재질에 대한 색깔은 요 디퓨즈라는 곳을 정의합니다. 눌러볼까요? 그럼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슬롯을 누르고 노란 계열로 바꿔볼까요? 다른 슬롯. 이렇게 5가지의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빈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짜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객체에 칠해야겠죠. 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걸 왼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오브젝트에다 떨구면 됩니다. 노란색 떨구고, 파란색 떨구고, 핑크도 이렇게 떨굴 수 있겠죠. 이렇게 왼쪽 드래그해서 떨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매핑에 해당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맥스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 하단에 보면 요게 오토 혹은 또 셋키라고 되어 있죠. 오토키 혹은 셋키라고 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오토키가 좀 쉽습니다. 이거를 오토키를 활성화를 해볼까요? 단축키는 N입니다. 키보드에서 N을 누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이 화면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게 위치가 시간에 따라 저장되는 키프레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의 붉은색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박스를 하늘로 올렸다가 내려놓겠습니다. 0일 때 이 자리지만 제가 15일 때 15프레임일 때 하늘로 Z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럼 보다시피 빨간색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 정보를 이 시간에 이 위치 값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오토키인 이름은 제가 여기다 어떤 것도 안 했지만 키가 자동으로 찍힌다 그래서 오토키입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더를 30프레임으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또 키프레임이 생겼죠. 그래서 이 오토키를 끄고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오토키를 켜고요. 여기 있는 요 팁팟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있지만 20프레임일 때는 이쪽으로 회전했다가 40프레임일 때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하겠습니다. 끄지 않고 플레이도 됩니다. 이렇게요. 자, 회전도 애니메이션이 됐고요. 자, 여기 이 실린더는 처음에 이렇게 있지만 25프레임일 때는 스케일로 조그매지고 50프레임일 땐 다시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와인드 플레이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시 리와인드. 이번에는 이 토로스를 20프레임에서 하늘로 올려서 회전도 하고 확대도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40프레임이 와서는 축소가 되고 다시 회전을 해서 제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토키를 끌까요? 애니메이션이 다 됐으면 오토키를 끄는 게 꼭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델링 하다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애니메이션이 돼버리니까요. 리와인드 플레이 해보면 저 토러스는 이동과 회전과 축소 확대가 같이 작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은 각 객체 오브젝트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브젝트마다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아까 이동만 했던 이 박스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의 키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만 했던 주전자는 녹색의 키프레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소 확대가 됐던 이 실린더는 파란색의 키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러스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동과 회전과 축소 확대가 다 됐으니까 색깔이 3개 다 뜨겠죠. 그죠? 보다시피 RGB 색깔로 이렇게 3개의 키프레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렌더링이라는 걸 통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들 때는 여기에 있는 주전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맥스의 심벌과 같은 건데요. 주전자는 이렇게 렌더 셋업 기아 모양 있는 걸 눌러서 어떻게 렌더링 할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혹 맥스를 설치할 때 클래식이 아닌 디자인으로 설치한 사람은 이쪽에 있는 이 메뉴가 스캔 라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 스캔 라인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제 기본적인 렌더링 하는 방식은 스캔 라인이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속도도 빠르고 기분을 익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고 여기 쭉 내려볼까요? 우리가
싱글로 렌더링을 하면 딱 한 장만 렌더링이 됩니다. JPG나 BMP, PNG 같은 한 장의 스틸컷 이미지를 만들 때는 요 싱글을 쓰고요. 우린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10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요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를 눌러서 0에서 10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해상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640, 480. 만약에 우리가 고해상도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1920, 1080 HD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해상도가 낮더라도 640, 480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어떤 이름으로 어떤 파일 확장자로 저장할지 정의를 해줘야겠죠. 파일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원데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이거고요. 동영상이니까 AVI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컴프레션 해가지고 압축으로 할지 물어봅니다. 비압축보다는 압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MPEG으로 했고요. 이 화질의 압축을 높일수록 화질이 나빠지니까요. 적당히 수치를 준 다음에 여기 있는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 이 내가 방금 설정한 모든 그 값으로 렌더링을 시작해 줍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총 0에서 100프레임까지 101장을 렌더링을 할 것입니다. 이 렌더링 되는 속도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컴퓨터 좋으면 굉장히 빠를 테고요.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이게 굉장히 늦게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탐색기로 저장된 그 동영상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고요. 제가 원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이 검정색이라 마음에 안 들죠? 이거는 후에 배경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이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